네, 지난 토요일 도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주말 서울 도심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압을 하는 경찰, 또 시위를 하는 집회 주최 측이 각각 서로를 폭력 시위, 또 폭력 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복준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집회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사실 많이 큰 집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주도를 하고 민주노총 이외에 한 53개 개의 어떤 민중, 농민, 학생 단체가 모여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란 걸 만들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모여서 서울역 광장 그리고 또 우리 대학로를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의 집회를 한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 광화문 쪽으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요청하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 한 11개 정도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중 FTA 반대라든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예.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요청이 백가정명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눈에 띄는 것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상권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집결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적법한 집회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예. 폭력과 이런 구호가 뒤섞이면서 집회의 어떤 성격이 좀 모호해지는 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격렬한 충돌 끝에 49명이 입건이 됐고요. 부상자도 경찰, 시위대 포함할 것 없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예, 불법 시위 여부에 대해서 양쪽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어차피 다른 입장인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청와대로 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목적이 있는 집회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불법 어떤 폭력 시위의 전력자들이 다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전에 철저하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경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설치한 건데 이른바 차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시위대 입장에서는 차벽 자체가 이제 2011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예. 이제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 정당한 우리 의사표시, 우리 행진을 경찰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예. 광화문 집회 여러 번 허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관리 주체이고 광화문 이용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나 레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모임 같은 경우에는 요청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집회 효과였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 입장에서 허가권자가 경찰이기 때문에 허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좀 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한 100m 내에는 이런 정치적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그런 점이 있고 물론 휴일에는 대사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이고 특히 그쪽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공공위해 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른바 집회 시위의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은 불법 시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집회 시위가 이제 굉장히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주최 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농민 한 명이 지금 중태에 네. 빠졌습니다. 네. 그 장면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군수 서울청장 얘기는 이제 살수차 그러니까 이제 직사 관련돼서 이제 운영 규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 서울청 감사관이 이제 아마 책임자가 돼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사를 할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쏠 때는 사람의 가슴 아래,
가슴 밑부분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게 맞다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근데 그 규정을 고의로 어겼는지 여부를 지금 서울청 그 청문감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 조사를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서울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주최 측은 이 경찰이 좀 무차별로 살수차, 무대포로 물대포를 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최 측 변호사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살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쓰러진 상태에서 뒤로 약 1m 정도가 뒤로 밀리면서 일정 정도 뇌진탕과 더불어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초 이상으로서 넘어진 사람을 계속 가격했다는 것. 이러한 점은 우리가 보통 그 항역들이 이야기하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예, 지금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입장이 이제 주최 측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초에는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 사람이 돌아가셨다 했다가 정정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청장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쐈는 게 아니고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쐈다는 점에서 어떤 관리 규정 위반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물론 돌아가시진 않았긴 하지만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징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순히 오늘 지금 인터뷰에 있는 답변만 가지고는 정확한 규정이 답이 나오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 시위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넘어진 데 대해서도 계속 직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히 좀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쳐놓은 그 차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이른바 또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해산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응하고 왔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경찰에서는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라고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 한쪽을 편들긴 그렇게 한 건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그 집회 자체가 어떤 광장 자체가 불법 집회인 것이고 거기서 해산하라는 것에 대해서 해산하지 아니한 것은 이른바 집시법상의 해산 불응죄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경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찰 주장이 상당히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집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충돌하는 점에서 지금 비극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징계 문제를 넘어서 형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관점이 되는 부분이요. 직사를 했다는 게 위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원래 이 물대포라고 이른바 살수차인데 그건 분산해서 쏘는 거, 그다음에 곡사해서 쏘는 거, 직사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직사 관계는 내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직사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거나 이렇게 교통방해하고 일반인 소통방해하고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쇠파이프, 죽봉 이런 거 들고 이 폭력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을 때리거나 그다음에 이 폴리스라인 친 거를 침범하거나 훼손을 기도하는 경우에는 직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 아래로 겨냥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고의였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반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태에 빠진 농민 같은 경우에는 100m 이내에 있었는데 직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거리 규정이 있어요. 거리 규정이 이제 10m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 또 기압이 있는데 15기압 이렇게 그냥 10m 이내 같으면 한 5기압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다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발언은 이제 압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더 세게 나가듯이 물 나가는 것도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모터 속도가 3,600rpm이 넘었느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구 자체는 일정 법 규정 압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와 같은
같은 살수차 관련되는 규정들이 보면은 경찰 자체가 갖추고 있는 운영 지침에 의해서 있는 행정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국회 차원에서 이 집시법이나 관련되는 법 차원에서 조금 더 그 법 정비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줘서 더 이상 어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법적인 어떤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죠. 네.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시위대와 또 이렇게 정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집회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 또 1차선부터 4차선까지 행진하는 것까지 허용이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 전면적인 어떤 차로를 점거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그 서울에 있는 그 광화문 광장까지 나오는 것은 일단 불법 집회다 보니까 그에 네. 따르는 어떤 각종 폭력에 따르는 책임은 진다는 것이 지금 그 법무부의 태도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2009년에 평택에서 이제 쌍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는 그 버스와 관련해서 국가기밀의 그 손해가 입은 데 대해서 한 15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예. 했었는데 1심에서 법원이 한 14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그 국가 법무부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민사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경찰이 계속 신청을 했고 또 거의 절대 다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백 씨라는 그 살수 중태에 빠진 농민이요? 그분하고 관련된 어떤 민사 관련된 것도 아마 또 역으로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알겠습니다. 뭐 서로를 폭력 시위, 폭력 진압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전개되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